있는 뭔지는 잘 몰라도 이제 이렇게 가슴에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좋은 작품이 되는데 대개는 이제 그런 작품들은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식의 폭을 조금이라도 넓혀주니까 이런 면을 봤네.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좋은 작품이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나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그래, 이게 맞아.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본 것도 다 이제 그 내용에 있는 거니까, 뭐, 그것도 다 정답이고, 이제 그것은 목사님들이 이제 읽어서 거기서 얻어낸 것이니까 그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또한 그 독자로서 읽은 내용을 말하면, 우리가 사용한 언어는 이제 대개 그 세 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알고 있는 언어는 이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이해하는 그런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디 랭귀지라 그래서 이제 몸으로 표현하고 눈으로 인식하는 그런 이제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뭐 말이 잘 안 통한다든지 뭐 언어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것은 두 번째 많이 쓰는 언어일 텐데 또 하나의 언어가 있는데 이제 발자국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사용이 되지 않아요. 되게 위기 상황, 죽음과 관련돼서 이제 사용하고 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슴으로 듣고 이해하는 그런 언어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과거 일제시대 때 그 어떤 그 독립운동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잡으려고 하는 이제 일본 순사의 발자국 소리나 가만가만 도망가는 이제 그 어떤 독립운동가의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말로 할 수 없고 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이제 서로 가슴으로 통하는 언어가 있었죠. 그런 것이 인류 사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용이 그런 것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게 많은데 6.25 때는 이제 그 공산군들이 이제 좀 빨치산이 된 사람들이 뭐 지주라든지 그 관료들을 죽이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때의 그 발자국 소리 그리고 도망치고 숨겨주는 도망가려고 숨는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그 지주나 이런 사람들의 그 발자국 소리가 이제 그 언어로 가슴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무슨 군부 통치 시대의 뭐 대목군이라든지 또 광주 사태 때의 참여자들을 잡으러 오는 공안 경찰이라든지 뭐 정부 수사요원들의 발자국 소리와 또 살기에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것은 이제 관련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돌리는데 이것이 이제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도 보면 뭐 딸이 학교나 어디 밖에 나갔다 안 들어올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잠들지 못하고 요즘에 핸드폰이 있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안 되고 이럴 때 부모들이 이제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딸의 머리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안도하면서 또 혹시 누가 뒤쫓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들으려고 애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발자국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를 하는 알아듣는 그런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근데 그걸 집중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들춰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언어는 이 발자국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이분이 얼마나 살을지. 정말 발부터 사람이 죽기 때문에 발이 차가워지고, 이제 발자국이 침묵하게 되면 이제 그분은 이제 얼마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발자국이 말하는 것, 아까 뭐 개라든지 이런 유물같이 생각하는 짐승이나 무슨 죽음이 다가오는 무슨 태풍이나 무슨 지진 같은 이것도 일종의 발자국 소리인데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 짐승들처럼. 근데 이제 이 발자국 소리라고 하는 발자국 언어라고 하는 본능적으로 가슴으로 알아듣는 언어거든요. 이런 언어의 능력이 상실됐는데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언어, 발자국 언어. 그래서 교인들이 발자국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관심 있게 들을 필요가 있다. 아마 죽음의 사자가 올 때도 아마 모형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뒤에서 해코지 하려고는 강도가 살금살금 뒤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아마 잡으러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발자국 소리가 죽음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제 듣기 싫어하고 가능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이제 그것은 어떤 마비된 상태에서 귀머거리처럼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발자국을 통해 들리는 언어를 들을 수 있어야만 어쩌면 우리 목회라는 게 죽음과 항상 관련돼서 하는 것인데 아마 제대로 인간을 이해하고 죽음 앞에선 인간들의 새롭게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다른 발자국 소리 많이 있죠. 딸의 소리도 있고 아들 술 취한 큰아들 소리도 있고. 그렇지만 엄마가 가장 관심 있게 들은 내용은 아들을 잡아러 온 경찰들의 그 발자국 소리와 엄마를 찾아서 가만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아들의 소리인데 경찰들은 죽이려고 하는 자의 죽음을 가지고 오는 소리고 아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걸음걸이로 오는 발자국 소리죠. 그것을 엄마만이 들었는데 엄마의 심정으로 이런 발자국 언어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또 다른 차원의 가장 중요한 언어가 있는데 이게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모른 척하고 귀머거리처럼 마치 외면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죽음과 대결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자기 발자국 소리를 들어봐야 돼. 우리가 이불의 소리라든지 몸짓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 소리가 나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해서. 결국 걷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씩씩한 발걸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죽음과 멀는데 내가 생각해도 한 걸음 뛰기가 어렵고 그런 발자국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죽음에 가까웠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발자국 소리, 아내의 발자국 소리, 자식의 발자국 소리, 교인들의 발자국, 언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왜 이것을 놓치고 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천재다. 어떻게 이런 면을 받고 이걸
이게 간단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그러면서 저도 이 발자국 언어를 뭐 영어 공부도 좋고 뭐 중국어도 공부도 좋지만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건 실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를 놓치고 있었는데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발자국 소리만 딱 몇 개 들어도 이 사람의 어떤 가장 심각한 죽음과 대면한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느 능력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좋은 작품이고 이것은 짧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만한 가치 있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자,